자, 그러면은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네일이 왜 이 개판이 났느냐, 그거는 좀 나중에 있다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과 균형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요, 공급이랑 가격은 우리 사회체계 경제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우고 또 대학교에서 만약 경제학과를 가는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배우는 경제학 내용도 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집중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구매하려는 욕구, 수요량은 구매하려는 수량이죠. 공급은 판매하려는 욕구, 공급량은 그 수량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이번 단원, 나아가 다음 단원을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답답해도 일단 잘 익혀두세요.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을 일반화하여 법칙으로서 새롭게 이해할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별다른 예외가 없다면 항상 성립하는 원칙이라는 뜻이죠. 과학 시간에 특히 이런 법칙들이 많이 나오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 욕구가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했더니 이게 일일이 다 따져보지 않아도 항상 그렇게 된다는 법칙이 발견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즉, 이제부터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우리 마음을 일반화해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만들 겁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먼저 수요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법칙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볼까요? 우리는 이미 저번 시간에 버블티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원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버블티 값이 5,000원, 3,000원, 1,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5잔, 8잔, 20잔 등등 더 많이 원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가격이 내려갈수록 버블티를 더 많이 원하네 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화된 법칙, 즉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을 더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법칙은 원인과 결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요를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잠깐, 방금 전 제 말에서 틀린 부분을 찾았나요? 잠깐 뒤로 감아서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가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입니다. 량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량이 없으면 양양이가 양양 펀치를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보니 여러분 몸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지 않나요? 뭐지? 기생충인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수학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뭔 개소리야! 원인에 따라 결과가 변한다. X값에 따라 Y값이 변한다. 엥? 이거 완전 함수 아니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함수로서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과 수요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요 법칙이란 곧 가격과 수요량 간의 반비례 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는 우하향하는 곡선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래프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해서 쉽죠? 다만 수학에서의 함수와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만 유념하시면 될 거예요. 첫째, X와 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격, 수량, 가격은 프라이스, 그리고 수량은 퀀티티에서 따온 P, Q라는 문자를 쓴다는 것. 둘째로는 함수에서는 정의역, 즉 원인이 되는 값을 X축에 썼지만
여기서는 정의역이 되는 가격,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가격을 y축에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나타났다면 이 경제학에서의 수요 곡선은 y값이 먼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의 수요량 Q라는 수요량이라는 x값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공급 법칙을 살펴볼까요? 늘 그랬듯이 수요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급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원인이 판매자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공급 함수는 수요 함수와 달리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비싼 만큼 많이 팔고 싶어지니까요. 즉, 수요 함수와 달리 공급 함수는 우상향하는 정비례 곡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라는 공급 법칙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게 되죠. 공급 곡선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좌표 평면,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이죠. 좌표 평면.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도 증가한다는 공급 법칙을 표현한 그래프이죠. 여기서도 역시 가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공급 그 자체가 아니라 공급량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자, 수요와 공급 각각을 배웠으니 드디어 마지막으로 균형 가격에 대해 이해하면 가격의 결정 원리는 끝납니다. 자, 교과서 72쪽을 같이 보시고요. 균형 가격을 배우기 전에 균형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아볼게요. 두 돌덩이 그림을 봐주세요. 무엇이 균형인가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두 그림 중 더 안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역시 오른쪽 그림이죠. 왼쪽의 돌멩이는 저 사진이 찍히고 나서 얼마 안가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이처럼 균형이라는 말은 안정적이다, 즉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것이 균형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한쪽이 기울어진다 해도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배울 균형 가격의 균형은 구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의미하는데요. 균형 가격은 균형 상태 그 자체보다 이처럼 불균형 상태에서 다시 안정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주목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즐겨보던 만화 나루토의 마지막 장면, 숙명의 라이벌 나루토와 사스케의 대결 장면입니다. 싸움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저는 이 강력한 두 주인공의 비등한 힘이 서로 막상막하로 겨루는 장면을 보면서 수요와 공급의 비등한 힘이 서로 막상막하로 균형을 이루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친놈 같죠? 사실 여러분이 수업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기 위한 저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수요 곡선, 파란색이 공급 곡선이죠. 교과서 73쪽에 활동을 해보고 직접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 곡선을 한 그래프에 합쳐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쳐지는데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점, 자, 표시를 해볼게요. 이 점, 저 점에서 바로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저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의 힘이 정확히 일치하여 비기는 지점이자 수요자와 공급자의 욕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좌표평면산에 한 점이 x, y라고 표시되는 것을 응용하여 균형점을 q, p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p 값이 균형 가격, q 값은 그 균형 가격일 때의 거래량, 즉 균형 거래량이 될 것입니다. 진짜 칠판을 그리면 금방 그리는 거를 PPT로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있어요. 잠깐 제가 다시 나타나서 나머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피곤해 죽겠네요.
그럼 PPT 설명에 이어서 화이트보드를 통해 그래프를 선생님이 직접 그리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격이랑 수요, 공급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 둘은 양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수요량, 공급량이라고 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의 가격으로 할까요? 그래, 계속 예를 들고 있는 버블티라고 합시다. 버블티 가격이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3,000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일 수도 있죠. 500원이 아니라 5,000원. 자,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비례라 그랬어, 반비례라 그랬어, 그죠? 점점 낮아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땐 많이 먹고 싶어서 내가 20잔. 근데 3,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더 사겠니, 덜 사겠니? 그죠? 덜 사죠. 10잔이라고 합시다. 더 비싸졌어. 더 비싸졌으면 진짜 버블티에 환장한 사람들만 찾겠죠. 그래서 5잔으로 줄어들어요. 자, 이건 다 원이에요. 똑같아요. 자, 수요 법칙 다 기억나겠죠?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정비례라 그랬어, 반비례라 그랬어? 아, 왜 초점 안 맞아? 카메라야, 정신 차려. 웹캠아, 힘내. 힘내. 됐지? 자, 공급량은 점점 적어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자, 1,000원밖에 안 하면은 많이 안 팔려 그래요. 5잔밖에 안 팔아요. 3,000원일 때는 좀 더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공급량 10잔. 여기도 화살표 해줍시다. 자, 5,000원일 때는 엄청 많이 팔고 싶겠죠. 20잔이나 팔고 싶을 거예요. 자, 공급 법칙과 수요 법칙이에요. 기억나죠?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옮겨 봅시다. X축, Y축 인데, X축에는 수량, 우리 Q라고 했죠. Y축에는 가격을 표시하죠. 자, 가격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3가지 경우가 있죠.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리고 3,000원일 때, 5,000원일 때가 있죠. 5,000원.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그려볼까? 수요 곡선부터 그려보자. 자, 수요량부터 그리는 거예요. 1,000원일 때 몇 잔인가요? 20잔이죠. 1,000원일 때 20잔. 20잔이 최고니까 20. 이건 수량은 잔이죠. 또 해서 이 점이 생기고, 3,000원일 때는 몇 잔이죠? 수요량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수요 곡선 그리는 거야. 10잔. 그쵸? 10잔. 3,000원일 때 10잔이죠. 그리고 5,000원일 때는 5잔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5,5천, 10,3천, 그리고 20,1,000을 지나는, 이렇게 이으면은 수요 법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그려집니다. 우하향 하고 있죠. 이해되죠? 공급도 마찬가지로 1,000원일 때 공급량은 5잔, 3,000원일 때 10잔, 5,000원일 때 20잔이죠. 자, 이렇게 3개의 점을 그어서 연결을 하면은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림이 쓰레기 같네요. 괜찮아요. 뭐 어쨌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아까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균형 가격인데, 둘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이라 그랬죠. 균형 가격은 수량은 10잔, 10잔일 때 얼마에 거래돼요? 3,000원에 거래돼요. 자, 3,000원이 균형 가격이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10잔이라고 되죠. 글씨 잘 보이나요? 미안해요, 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죠.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자, 이 3,000원일 때가 균형이라 그랬죠. 자, 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균형 가격입니다가 아니라 균형이 아닐 때 어떻게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느냐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든 해서 가격이 4,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000원. 왜인지는 몰라요. 자, 경제학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이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원인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가격이 4,0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우리 균형 가격일 때는 점이 하나만 나왔어요. 근데 균형 가격이 아니잖아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4,000원일 때는 이렇게 발을 그어 봤더니 점이 2개가 나왔죠.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가격이 4,000원일 때 도도도도도 이 곡선이랑 만나는 요 점. 요 점의 의미는 뭐죠?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4,000원일 때의 수요량을 의미하겠죠. 4,000원일 때 수요량, 량이니까 어느 축을 봐야 돼? X축이니 Y축이니? 그쵸, X축을 봐야 되죠. 여기서 도도도도도도 내려서 보면은 자, 10잔보다는 적죠? 몇 잔이라고 할까요? 한 7잔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수요 곡선과 요 4,000원 가격선의 교점이죠. 내려가 보니까 7잔이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4,0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잔이란 뜻이야? 7잔이란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점을 볼게요. 이 점은 무슨 곡선과의 교점이죠? 그렇죠. 공급 곡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4,000원일 때 도도도도도도 내려보면 10잔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자, 당연하죠. 3,000원일 때 10잔을 공급하고 싶어 했어. 4,000원이면 더 비싸니까 더 많이 공급하고 싶겠죠. 뭐 이것도 한 13잔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균형 가격일 때는 3,000원일 때 수요량도 10잔, 공급량도 10잔이라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0원이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낀 균형이 아닌 4,000원으로 하니까 수요량은 10잔에서 더 줄고 공급량은 10잔에서 더 늘죠. 그래서 수요량은 7잔, 공급량은 13잔이라는 6잔이라는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뭐가 더 많아요? 4,000원일 때?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죠. 공급량이 넘치죠. 자, 4,000원일 때는 수요자는 7잔밖에 원하지 않는데 공급자는 13잔이나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가 더 초과됩니까? 넘칩니까? 그쵸, 공급이 더 초과돼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6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많이 팔고 싶은데 사겠다는 놈은 없죠. 없다 보면은 점점 안 팔리네? 안 팔리네? 가격을 어떻게 좀 낮춰서라도 팔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됐다가 이 가격이 됐다가 이 가격이 됐다가 결국 어디서 멈춰요? 균형점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멈추고 더 이상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가격에서? 균형 가격에서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교과서에 해당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지금 초과 공급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러면은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수요는 당연히 3,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선을 그어가지고 얼마만큼 더 수요량이 많으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이번에는 균형을 맞춰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초과 공급이냐 초과 수요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조절이 되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힘, 아무리 불균형이었지만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논리 전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명심하세요. 균형은 균형 그 자체보다 불균형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학습지 3-4의 도전 과제를 풀어보며 잘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논리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은 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 73쪽을 풀면서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지 3-4도 검사는 안 하겠지만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내용입니다.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습지는 꼭 자습하면서 채워주세요. 만든 사람의 노고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과제에 질문란을 만들어 두겠으니 궁금한 게 있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끝!